경찰이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에 오늘 아침부터 전격적으로 진입해서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네. 사회부 이만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달 21일에 진입했을 때하고는 분명히 지금 오늘 압수수색 상황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대적으로 들어갔고 네. 또 뭐 예고 없이 오늘 새벽부터 작전이 진행이 됐는데 오늘 아침 상황부터 우선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경찰이 금수원 근처에 집결하기 시작한 거는 4시 반쯤이었고요. 새벽 4시 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뭐 이제 그 금수원 쪽에 취재진도 모이고 했던 게 한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경찰이 진입한 시간은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이 한 6,3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63개 중대가 기동대가 배치가 돼서 6천여 명이 지금 금수원 안에 들어가서 샅샅이 지금 수색을 하고 있고요. 네. 6천 명 중에 전부 다 들어가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또 금수원 주위에 다른 도주로라든지 또 이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차단할 곳은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병력은 그쪽에 배치가 돼서 예. 미리 도주로 등을 차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 병력은 지금 들어가서 금수원 내부를 정말 샅샅이 훑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압수수색이 지금 네. 상황은 아니고 오전에 찍은 이제 네네. 그 금수원 상공 촬영 화면이죠. 네, 헬기로 찍은 화면을 좀 보면서 네. 지금 근처 상황을 좀 설명해 주죠.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전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한두 시간 정도 전의 전 상황.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금수원에 뭐 큰 건물만 한 두세 채 있다면은 네. 검찰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이 생각보다는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금수원 정문 앞의 상황이고요. 이 진입작전 도중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까지 분리가 됐던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저 하얀 집은 가장 큰 건물 저게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지금 현재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금수원의 예배당, 강당이라고 예배당,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10시 때쯤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10시. 지금도 조금 전에 뭐 한동호 기자가 바로 그 예배당 앞에서 전해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예배당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수원 내부에 커다란 건물만 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같은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강당 주변으로 보시면은 비닐하우스나 뭐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저런 가건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축구장이 뭐 30개 크기다 아니면 뭐 네네네. 50개 크기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금수원의 전체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마 저 곳을 전부 다 샅샅이 확인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분명히 이 도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네.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상황이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증을 해서 나온다고 하죠. 그렇죠. 일단은 체증에 필요한 인력이 한 100여 명 정도 경찰 병력이 체증에만 100여 명 정도가 예.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체증에 투입된 경찰들은 모두 캠코더를 가지고 들어가서 네. 일일이 건물의 뭐 현장 상황 같은 걸 다 촬영을 해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정보가 형사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거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에 네. 보통 집회 시위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예상이 되거나 충돌이 있으면은 네. 이 정보과 형사들이 캠코더를 가지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 정보과 형사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체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 경찰이나 검찰이 진입 과정에서 예. 물리적인 충돌이 있다면은 그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달아나거나 미처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저희는 해석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들어가서 아마 체증 병력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신도들이라든지 이런 공무집행 방해하는 신도들이 있으면은 영상에 담아뒀다가 네. 나중에 혐의를 따져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하나가 있을 테고요. 예. 또 하나는 또 금수원의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좀 녹화나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추가 수사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그 영상 자료를 토대로 또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금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예. 이제 버스에 일부 네네. 인력만 이제 나눠 타고서 이제 제한적으로 들어갔다. 오늘은 그냥 완전히 이제 경찰이 뭐 거의 뭐 다 들어가다시피 이제 했는데 금수원 내부에는 신도들이 몇 명이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저희도 예.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
워낙에 넓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입구에서 뭐 충돌이 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없었고요. 예. 한 100여 명에서 200여 명 정도가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예. 그 비슷한 숫자가 금수원 정문 밖에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진입 과정 설명드리면은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이태종 그 금수원 구원파 대변인이 신도들에게 열어주자라고 설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설득이 받아들여져서 구원파 신도들이 그 정문을 열어줬고 경찰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무혈 입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영장을 좀 제시하고 영장 제시했죠. 당연히 절차를 그건- 이제 법적 절차를 밟고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예. 사실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 구원파 신도들이 정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1일과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경찰이 머뭇거리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태종 대변인이 신도들을 설득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네. 경찰은 이미 확성기를 통해서 경고 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그 구원파 네. 그 신도들이 그 전까지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금손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진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좀 바뀌게 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뭐 구원파의 직접적인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요.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태종 대변인이 그 경찰에게 정문을 열어주면서 했던 말이 신도들을 설득하면서 자, 이 안에 이 금수원 안에는 수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떳떳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을 열어주자라고 신도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는 실제 그 안에 정말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수사 당국이 쫓고 있는 피의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거기가 없었던 거 아니면은 빼돌려 이미 뭐 다 달아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 사이에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구원파 내부에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미처 이렇게 경찰이 6천 명이나 그것도 동원이 돼서 대규모 작전을 펼칠 것으로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1,000명, 2,000명, 많게는 3,000명까지도 집결을 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어제 오전에 대통령이 그 강하게 질타를 했기 때문에 예, 하루 정도의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있었는데 예, 질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신도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거는 예. 다소 예상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들어간 경찰 병력이 이제 63개 중대, 한 6,300명 정도 네, 그렇습니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뭐 버스로 하면 한 개 중대가 보통 버스 한 석 대 정도 네, 맞습니다. 네. 이용한다고 하면 버스만도 한 200대 가깝게가 이제 네. 동원이 됐고 그런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경찰이 오늘 잡고자 하는 사람 또 찾고자 하는 증거는 뭡니까? 일단은 검찰과 경찰의 바람은 아마 금수원 안에 네. 유병원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가 혹시 있기를 있을지도 모른다. 예. 은연중에 바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검찰 스스로 밝혔기를 이미 금수원은 빠져나갔다라고 검찰이 밝혔기 때문에 네. 금수원 안에 유병원 회장이 있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 혹시 지금까지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또 예. 유병원 씨가 지금 이렇게 장기간의 도피 행각을 벌이는 거는 인적,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이번에 들어가는 김에 아예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게 검찰의 의중으로도 읽히고 있습니다. 네. 예. 강정규 기자의 리포트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네. 예. 검찰이 유병원 씨가 몸을 숨긴 순천의 별장까지 수사망을 좁힌 지난달 25일 새벽 유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전주까지 도망친 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50대 여신도 일명 김엄마였습니다. 김엄마가 금수원 안에서 유 씨의 도피 행각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엄마는 양 씨에게 안성으로 도주할 것을 지시하고는 유 씨의 새로운 은신처를 마련해 도주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 여신도 신엄마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신엄마는 유 씨 도피를 기획한 김엄마 이상의 핵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엄마는 전직 대기업 간부의 부인으로 강력한 재력을 바탕으로 구원파 열성 신도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원파 내 여신도 모임인 어머니회를 이끌고 있는 김엄마와 신엄마가 금수원 안에 머물며 전국 신도들을 금수원에 불러 집단 시위를 벌이고 도피 자금을 끌어모아 유 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금수원 안에는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 등 유 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신도들이 대거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유 씨가 금수원 안에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번 체포 작전으로 도피를 돕는 핵심 수족들의 손발이 묶이면 유 씨의 도피 행각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예, 오늘 경찰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뭐 네. 이제까지와는 사뭇 이제 다른 강경한 그런 모드인데요. 이렇게 검찰과 경찰이 강경 모드로 선회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다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4월 말에 청해진에 온 실소유주 유병원 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이후 2달 가까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경영비리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의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유병원 씨가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고 만약에 도피를 유병원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유병원 씨라든지 유대균 씨의 흔적이라도 검찰이 어느 정도 발견을 해서 단서를 확보를 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다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한 달 동안의 이 도피 행각 중에 유병원 씨는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검찰도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순천에 있는지 해남과 해남에 목포에 있는지 있는지. 밀항을 한 건지 뚜렷이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내에 머물고 있고 해남과 목포에 있다고는 하지만 네.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빨리 지금 이 단계에서라도 유병훈 씨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력자들에 대해서 신속히 검거를 해서 그 연결 고리를 차단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테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대한 전체적인 국민의 신뢰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국민들에게도 유병헌 씨 수사가 굉장한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말이 안 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예. 사실 이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따지자면 저희끼리 만약에 뭐 사석에서 그냥 저희끼리 편하게 쓰는 말인데 그 말을까지 사용을 하면서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수사라면서 강하게 질책했다는 점도 역시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테고요. 끝으로 네. 제가 질문 중에 좀 빠뜨렸던 게 네네. 현재까지 이제 4시간 반 정도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네. 오늘 들어갔는데 현재까지의 소득 그리고 오늘 이 압수수색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간단히 말씀해 네, 주시죠.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은 네. 그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4시간이 조금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모두 4명을 체포했습니다. 아, 이 가운데 3명은 지명 수배가 이미 내려져서 유병헌 씨라든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예. 한 명은 이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 언제 압수수색이 끝나겠다라고 단정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오늘 경찰 병력 6천여 명이 투입된 대규모 작전이기 때문에 한치의 의혹이나 뭐 의심되는 곳 없이 샅샅이 수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이미 한 2차례 정도 검찰이 안에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좀 힘듭니다. 예. 오늘이 뭐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색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거 있으면 계속해서 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 이만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